GOS, 그러니까 핸드폰 부문, 핸드폰 생산하는 부문에서의 신뢰 약화 문제, 또 브랜드 가치 타격 문제, 이게 좀 굉장히 큰 것 같아요. 내가 갤럭시를 써서 사실은 간지가 나야 되는데 좀 멋있어 보여야 되는데 저희 예전에 주썰 찍은 거 기억나죠? 기억나죠. SK 대 삼성전자? 네. 그때 제가 SK 하이닉스였던가요? 맞아요. 제가 삼성전자였는데 이기셨습니다. 아니 이거 종목을 잘 골라야지, 뽑기를 잘해야지 뽑기를. 그러니까요. 제가 뭐 벌칙이라도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사실 그때 이후로 계속 7만전자 언제 뚫고 언제 8만전자 가나 이 얘기만 거의 반년 넘게 한 것 같아요. 그런데 이제 막상 최근 주가를 보면 촬영일 기준으로 직전 거래일에 이제 7만 원 선마저 깨졌습니다. 사실 요새 삼성전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악재가 너무 겹친 상태여서 이 악재들이 어떤 악재들인지, 그리고 앞으로 주가에는 또 어떤 영향 미칠지 이런 거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안 산다를 뽑았고요. 저는 산다를 뽑았습니다. 먼저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떨어졌잖아요. 이거 왜 떨어졌는지 이거부터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크게 뭐 두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, 삼전에 둘러싼 거시경제 환경이 좀 비우호적이라는 거죠.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모든 IT 관련주들이 좀 내려앉은 영향도 있고, 그 다음에 최근에 그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반도체 제작에 필요한 특수 가스가 공급이 좀 불안정해질 것이다 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반도체 업종의 종목들이 또 한 번 더 빠졌습니다. 삼성전자만의 문제라기보다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올 들어서 좀 빠졌습니다. SK 하이닉스도 요새 많이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그 뒤에 주가 흐름을 보면 하이닉스는 조금 더 괜찮았잖아요. 네. 삼성전자는 왜 이런 겁니까? 그러니까 하이닉스도 이제 러시아, 우크라이나 사태에 영향을 받고 있기는 한데 작년 하반기에 그 주가 상승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걸 보자면 확실히 실적이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원래 SK 하이닉스는 그 낸드 사업부가 조금 약했잖아요. 그런데 이 낸드 사업부가 3년 만에 흑자 전환을 했고, 그 다음에 인텔에서 사들인 그 낸드 사업부의 실적이 올해부터 이제 반영이 된다고 해요.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낸드 출하량 자체가 작년 대비 2배로 많아질 것이고, 그게 실적에도 반영되니까 이제 SK 하이닉스의 실적 개선 효과에 대해서 기대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죠. 그리고 하이닉스가 순수 반도체 회사잖아요.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는 좀 섞여 있고. 네네. 그러다 보니까 이 반도체 이슈에 대해서 좀 더 타격을 입을 땐 많이 타격을 입고 또 수혜를 입을 때는 또 많이 수혜를 입는 그런 종목입니다.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좀 심리라고 해야 될까요? 이런 게 안 좋은 이유는,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 집에서 줌도 해야 되고 화상회의도 해야 되니까 태블릿이든 핸드폰이든 컴퓨터든 IT 기기에 대한 수요가 좀 많이 늘었는데 그 수요가 그러니까 좀 줄어들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 나오는 거거든요. 그럼 그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 수요도 좀 줄어들 거고. 다들 좀 장만 하나씩 하셨잖아요.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이거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. 그런데 이 반도체가 이 IT 기기에만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. 그렇죠. 서버에도 들어간단 말이죠. 그런데 이 서버 시장은 작년보다 더 커질 것이다 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. 왜냐하면 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, 뭐 메타나 아마존 웹서비스,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부문, 뭐 이런 기업들이 실적 발표에서 우리 내년에 서버 더 늘릴 것이다, 확충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한 이상 서버 시장의 수요는 작년보다 한 10% 정도 더 늘어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는데요. 분석에 따르면 서버 한 대당 그 D램 탑재량이 매년 20%씩 늘어나고 있대요. 서버 투자가 늘면 D램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니까 D램을 생산하는 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좀 우호적인 환경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, 그 서버 수요 비중이 모바일 수요 비중을 이제 넘어서는 한 해가 올해가 되지 않겠냐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. 근데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의 여러 가지 리스크 중에서 또 하나 풀려야 될 게 있잖아요. 이 공급망 혼란인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촉발된 부분이 있었는데 또 거기다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뭐 네온가스 같은 것들 우크라이나가 많이 생산하는 거, 러시아가 많이 생산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수급의 차질을 빚고 있단 말이죠. 근데 이거 예상해서 그걸 맞추기는 굉장히 어렵겠습니다만 그럼에도 좀 생각을 해본다면. 많이 여쭤봤는데도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삼성전자의 주가를 누르고 있는데 얘가 언제 해결될지를 모르니까 주가를 예측하려면 요게 선결 과제고, 만약에 요 위험이 거친다면 이제 펀더멘탈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이 전쟁이 뭐 길어지지 않는 한은 뭐 그렇게 반도체 생산 차질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, 이제 추가적인 문제는 또 있어요.
반도체를 생산하려면 여러 장비가 필요한데 이 장비 수급이 조금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둘 다 이제 이번 실적 발표 컨콜에서 이 장비 수급에 좀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최대한 해결은 해볼 것이지만 어쨌든 우리도 반도체 생산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반도체 설비 반입에 차질이 생기면 결국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주문을 받았을 때 이걸 제때 양산하지 못하니까 뭐 실적에 약간 타격이 있을 수는 있겠죠. 사실 삼성전자는 반도체도 반도체인데 요즘에 우리가 느끼는 이슈는 GOS, 그러니까 핸드폰 부문, 핸드폰 생산하는 부문에서의 신뢰 약화 문제, 또 브랜드 가치 타격 문제, 이게 좀 굉장히 큰 것 같아요. 맞아요. 제가 영등포 타임스퀘어에 놀러 갔는데 거기 1층에 우리 집 근처 왔네? S22 그 뭐라죠? 팝업 스토어. 네, 맞아요. 팝업 스토어를 해놨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. 직원분들이 더 많이 계셔서 GOS 사태가 이런 현상을 만든 건가? 라고 생각은 했거든요. 저 좀 나름 피크 타임에 갔단 말이죠. 많이 아시겠지만 이 GOS라는 게 게임만 켜면 갑자기 원래 100의 성능을 냈어야 되는데 그냥 시작부터 한 60을 낸다는 거죠. 기계가 뜨거워질 수 있으니까 이거를 애초부터 성능을 제한을 한다는 건데 일단 첫 번째는 아니 아무리 뜨거워질 수 있어도 그럼 뜨거워진 다음에 성능을 제한을 해야지. 왜 처음부터 그거를 막아놓느냐라는 게 한 가지가 있고, 두 번째는 이 기능을 원래 켜고 끌 수 있었는데 이번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한 이 신제품부터 켜고 끌 수 없게 됐단 말이죠. 이것도 문제고, 그리고 세 번째는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 거예요. 그래서 게임이니까 게임에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줄 알았는데 다른 앱들도 조금 성능이 저하되는 것 같다라는 거. 그리고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는 뭐냐면 벤치마크 프로그램이라고 하죠. 그러니까 이 휴대폰의 성능을 테스트하는 프로그램인데 게이밍이라는 거 기준을 어떻게 삼느냐 보면 그냥 파일명인 것 같다는 거예요. 앱의 이름인 것 같다는 거예요. 벤치마크 프로그램일 때는 성능이 100인 것처럼 딱 측정이 됐다가 그거를 게임 이름으로만 바꾸면 60이 되는 거예요. 아,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인스타그램처럼 게임이 아닌 것을 뭐 확장명을 바꾸면 게임처럼 인식을 하는 거예요. 그렇죠. 이 삼성이 정할 수 있는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서 앱의 성능을 제한하고 있다라는 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굉장히 얽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그 벤치마크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아예 이제 삼성전자 휴대폰을 갤럭시 10 시리즈부터 그 최근 갤럭시 22까지 그 비교하는 대상에 넣지 않겠다. 완전 빼버렸고, 왜냐면 이 성능을 조작한 거라고 봐서 빼버렸고,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빠진 데가, 조작 때문에 빠진 데가 중국 업체들밖에 없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참 뭐랄까 부끄럽기도 하고, 내가 갤럭시를 써서 사실은 간지가 나야 되는데 좀 멋있어 보여야 되는데 아, 좀 얘네 너무 소통이 원활하지 못해? 좀 뭔가 고객의 니즈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이미지가 생긴 게 저는 가장 좀 문제인 것 같아요. 근데 이 GOS를, 이 기능을 왜 탑재한 거예요? 이제 삼성전자의 공식 해명은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거다라는 거고, 그리고 우리가 일부 소비자의 니즈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라는 건데, 그러니까 좀 파고 들어가 보면 일단 그 성능을 좋게는 만들었잖아요.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으로 되게 좋게 만들었는데 이제 열을 줄이는 방법에는 정말로 하드웨어에다가 냉각시킬 수 있는 어떤 뭐 판을 댄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, 아니면은 소프트웨어적으로 뜨겁게 됐을 때 성능을 제한하는 소프트웨어를 넣던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, 그러니까 그리고 예전에 그 배터리 폭발 이슈가 있었잖아요.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인지 누구 한 대라도 GOS 기능을 끄고 아주 뜨거워질 때까지 핸드폰을 했다가 배터리가 폭발을 하면 그래도 폭발한 거니까 그때 가서 이제 삼성전자가 아, 그게 아니라요. 저희가 GOS 기능이 있는데 뭐 좀 이거를 원래는 키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사람들이 야, 애초에 안 터지게 만들었어야지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약간 이런 트라우마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들어요.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해킹 사태도 있었잖아요. 맞아요. 남미 기반 해커라고 알려진, 거기서 이제 엔비디아를 원래도 해킹을 했었고, 그래서 삼성도 이제 서버를 해킹 당해서 한 400기가 정도를, 지금도 텔레그램 가면 우리도 다 볼 수 있어. 네. 텔레그램의 그 해커들 채널에 가보면 있어요. 노트북 한 대 정도 되는 용량을 공개를 했는데, 뭐 물론 요거 자체가 어떤 삼성전자에 엄청난 타격을 주거나 아니면은 뭐 삼성전자 핸드폰이
부분이 다 해킹당할 수 있다거나 뭐 이런 이슈까지는 아닌 걸로 보이는데 이제 문제는 좀 후발주자들이 얘네 삼성전자 이렇게 만들었어? 하고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다는 거랑 그리고 이건 역시도 아니 이거 관리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되는 거죠. 두 이슈 모두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이미지, 브랜드 가치, 브랜드 가치에 상당한 훼손을 입은 건 맞은 것 같다. 그런데 일반 대중의 분위기, 또 주주들의 분위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소비하고 있는 이 브랜드가 가치가 많이 훼손이 됐다라고 해서 약간 뿔이 나 있는 상태인데 또 이제 증권업계의 분위기는 또 다르단 말이죠.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이걸 좀 매수할 타이밍이다라는 리포트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. 그 논리가 뭐냐면 삼성전자가 뭐 애플이나 TSMC 대비해서 영업이익을 더 많이 내는데 시가총액은 그것에 못 미친다. 그러니까 결국 낼 수 있는 영업이익 대비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져있다. 이 논리이고 삼성전자 주가가 눌려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메모리 업황이었잖아요. 그쵸? 이 메모리 업황이 공급자 우위가 아니라 수요자 우위로 가기 때문에 공급이 과잉됐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고 그것이 실적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. 그래서 주가가 눌려 있었는데 이 메모리 업황이 이젠 좀 개선이 될 것이다 라는 예상입니다. 그러니까 메모리 업황이 왜 개선될 것이냐라고 보냐면 코로나가 잡힐 기미가 아직까지는 잘 안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장비를 들여오는 데 문제가 생기니까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걸리는 그 시간, 리드 타임이 길어진다는 거죠. 이러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그 생산하고 싶어도 잘 생산을 하지 못하고 또 이런 상황을 본 많은 수요자들은 이거 재고 좀 비축해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희 빨리 주세요라고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. 그러면 이제 공급자가 힘이 더 세지는 가격도 더 높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면서 이 메모리 업황이 공급자한테 좀 더 유리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. 삼성전자를 좀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가장 항상 얘기하는 거는 삼성전자 그래 지금 하는 거 잘하는 거 알아. 그리고 투자도 많이 늘리는 것도 아는데 그러면 첫 번째는 더 잘할 수 있느냐? 두 번째는 투자하는 것도 그냥 억지로 성장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한 투자가 아니냐. 이게 이제 삼성전자를 좀 업계에서는 안 좋게 보는 분들의 가장 주된 논리거든요. 이 부분에 대한 거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정말 삼성전자의 투자가 뭔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인지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. 그건 인정합니다. 고려해야 될 점이 많기는 하지만 파운드리 쪽에서도 뭐 신규 고객사를 확보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멈춰있고 정체된 상태가 아니라 계속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. 삼성전자를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지점을 지적하시겠지만 또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 배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. 그렇죠. 주총 끝나면 배당도 지급 받으실 텐데 삼성전자가 2016년 이후로 계속 분기 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렇게 분기 배당을 꾸준하게 하는 회사가 우리나라 상장사 중에서는 되게 드물죠. 그리고 지금처럼 뭔가 투자하기가 좀 어려운 장일 때 배당주 투자는 좀 괜찮은 선택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지금 배당 수익률 좀 주가 빠졌으니까 많이 올라왔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? 2% 후반대 3% 정도고 매 분기 361원씩 지급을 하는데 뭐 주가에 따라서 배당 수익률은 달라지지만 어쨌든 2% 후반대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럼 한 줄 요약해 보실까요? 최근 1년 동안 이 삼성전자에 투자하기가 좀 어려운 환경이긴 했잖아요. 안 가니까 지루하고 횡보하긴 했는데 횡보하는 주가를 만든 원인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금리 인상이랑 그다음에 최근에는 그 전쟁 이슈였단 말이죠. 그런데 이것들이 좀 일시적인 것 아닌가. 그러니까 만약에 이 회사가 지지부진하다면 이 회사에 투자할 이유가 없지만 이 회사를 둘러싼 환경 때문에 이 회사의 주가가 잘 안 갔고 얘만 거치면 이 친구는 잘 갈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지금 매수할 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안 산다는 입장에서 보면 이 삼성전자 반도체도 불안불안한데 휴대폰 사업부까지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당분간 뭔가 반등의 실마리를 찾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. 그래서 저는 안 산다 이렇게 하겠습니다. 당분간이라고 하면은 좀 있으면 그때 가서 그때 가서 또 봐야지.